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봉화산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 찍는 거 싫어. 카메라 갖고 오자. 왜? 아 진짜 싫어. 이상할 만큼 날선 반응을 보이는 마을 사람들. 주문도 외우고 뭐 엄마 거 다 하더라고요. 아이 무서워요. 우리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 봉화산에서 계속 외계인을 부르는 기이한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확인을 위해 산속을 오르던 그때 뭐 써져 있는데 저기? 오락 상사관? 제작진의 눈에 띈 건 기이한 안내판이었습니다. 비석 같은 게 있는데? 해발 700m 산속에 왜 이런 게 있는 걸까? 깊은 산속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hey, 여기 뭐 하고 계세요? 하늘 보고 있잖아요. 하늘이요? 하늘 보고 우주인하고 대화하고 외계인하고 감흥하고 그래요. 외계인과 대화 중이었다니 이 무슨 황당한 말씀이신지. 외계인도 요 자주 와요. 자주 온다고요? 자주 와요. 내가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내 가슴에 뜻이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거부해버리면 시킨 대로 안 할 것도 아니야 내가. 외계의 선택을 받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 그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13년째라는데요. 그 남다른 인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이 의문의 공터랍니다. 여기는 우주 선착장이에요. 우주 선착장이요? 우주 선착장을 해야 우주로 올라가죠. 인간이 전부 다. 가운데 태양이 있잖아요. 가운데 태양. 그리고 가세 10개의 행성이 돌아가잖아요. 전부 수로 남바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원소라니까. 원소에 숫자로 다 돼 있잖아요. 숫자로. 원소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 우주에도 저런 그림이 다 돼가 있거든.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단어를 외계어로 번역해 놓은 비석부터 UFO 전용 활주로인 6개의 안착장까지 오랫동안 교류해온 외계의 친구들을 위해 만든 거라는데요. 어여양 외계인하고 지금 오늘 토성하고 교신하고 있어. 토성하고는 처치 떴디 위의. 내가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의 사람이니까 지구에는 법이법비 우업. 뭐라고요? 법이법비 우업. 보비빠삐 의원은 지구를 뜻하는 외계어라는데요. 법이 우업법이 법이 우업법이 법이. 이것이 여기는 지구 대답하라 오바랍니다. 그 혹성과 교감을 하고 싶을 때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혹성과 교감. 그 혹성의 생명체는 그 발음을 듣고 쫓아오게 돼 있지. 그러면은 화성인을 부르고 싶으면은 그 화성에 써시 유엇. 목성은 처치 떴디 쩌지 애워. 토성은 처치 떴디 위에. 오늘 목성하고 통신을 했잖아. 그렇게 나는 지구인 응답하라 오바라고 외치면 대답이 와야 한다는데 오늘은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교신에 실패한 게 창피하셨던 걸까요? 차갑게 돌아서 가버리는 할머니. 더 이상 할머니에겐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햇살 좋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산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여전히 외계 세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할머니. 교신하고 있었던 거세요? 토성하고 교신, 토성하고 교신이 있고 목성하고 교신이 있고 그 교신이 또 틀리거든. 행성이 틀리니까. 왜 철제 떴디
오늘은 토성과 목성에 사는 외계 존재와 대화를 했다는데요. 그들에게 우주식 애칭까지 부여받았다는 할머니. 내 이름이 우주 코드가 쪼에 어엄삐 아니야. 네? 쪼에 어엄삐. 우주 세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존재. 이게 내 이름 아니야 이게. 쪼에 어엄삐 아하빈이야. 섬 같은 거 많이 있잖아, 그죠? 네. 섬 같은 거, 네. 요 천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싸그리 없어져 버리죠. 왜 없어져요? 지구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도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솟아날 건 솟아나 버리니까. 우리 지구 옆에 일본이 있거든. 네. 이게 네. 일본은 없어지잖아. 무슨 작은 나라, 섬나라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것까지 나와요. 2026년 서기 2026년 359년에 정사일 신축시에 새로운 변화가 와버려요. 때론 지구의 미래를 예언해 주기도 한다고 믿는 할머니. 그들 때문에 첩첩산중 자연인으로 사는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났다 하면 외국어가 아닌 외계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어이 아흥 어이 하고 어이 아흥 어이 하면은 칠순의 나이에 왜 하필 외계 존재에 매료됐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남자로 해보니까 그 젊을 때를 보니까 무능해가지고 애들만 떡 떨어지고 내한테 십자가만 떡 떨어지더만은 그래서 그 혼자 다 키웠거든. 결국 남편의 배신으로 끝이 난 결혼 생활. 그 후 비구니의 길을 걸었던 할머니는 마지막 안신처로 봉화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을 하고 나는 밭에 빠져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것뿐이 아니라 그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또 이러니까 뭐 시뻘건 게 이만한 게 남쪽 하늘에 있어. 저기 뭐 해는 여 있는데 왜 저기 있지? 그렇게 그걸 보기 시작해요. 13년 전 홀로 사는 산속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예고도 없이 불쑥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외계의 생명체들. 아, 그 빛은 뭐예요? 이것도 빛이 이렇게 변화를 해요. 이런 빛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아, 이거 선생님이 다 찍으신 거예요? 다 찍은 거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마음대로 변화를 하죠.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기도 하다는데요. 이 우주선 찍은 거 아니에요? 오래됐잖아요. 이게. 어떤 거? 요게 이게 내 이 공사할 적에 공사를 할 적에 네. 이게 찍힌 거예요. 아, 저게 우주선이에요? 이게 우주선 아니에요. 여기서 막 번쩍번쩍 환하게 빛이 나버리고 이랬지요. 찍은 게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언제 찍으신 거야? 이게 뭐좀 오래됐죠. 내가 2002년도 4월 7일이네. 십몇 년이 됐지 뭐. 십몇 년이 됐지. 내가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UFO 찍은 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상한 건 할머니의 기록 속의 외계인은 한결같이 빛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가잖아. 같이요. UFO나 외계인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데요. 아무리 봐도 별 같은데? 별 아니에요? 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참 별은 저쪽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보여줄 수 있죠. 선생님,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볼 거면 날 따라와요 그러면은. 어디로요? 저쪽에 또 그것도 이거 정보 센터가 있어요. 정보센터에 가면 외계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할머니. 그런데 난데없이 망원경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카메라 그 전에 찍었던. 외계 친구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최첨단 장비까지 구비했다는 할머니. 정보센터인 마당 바위에 친구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마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달인이 돼야 된다. 어째 하늘이 조용합니다. 친구들이 할머니의 부름을 못 들은 게 아닐까요? 우주 개원절 하늘 열고 금빛 대여 휴글댔어이
지체개발 살기 좋은 극락 만들자. 노래까지 부르며 친구를 부르던 그때 저기 뭐야? 뭐 나타났어요? 뭐 있어요? 까마귀인지 기러기인지 헷갈려. 이럴 땐 법이 빠삐 우어 주문을 외워야겠죠. 천신만고 겪으시며 오직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진리 탐구로만 삶의 보람을 느끼시니 그 거룩한 희생 정신은. 그런데 갑자기 말을 멈춘 할머니. 왜요? 안 나오네. 오늘은 꽝이요. 딱 닫아놓고. 아이고. 월급 정도 하라. 교신이 끊어졌답니다. 하하, 교신이 잘 안 돼서 한번 또 내려가 보려고. 귀신이 잘 안 되세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 너무 잘 어. 되면 저 세상에. 산속이라 교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인가로 나가 다시 시도해보기로 한 건데요. 오랜만에 보는 마을이 낯섭니다. 볼 때는 지팡이 넘어야죠. 나뭘 알아요? 집도 멋지게 지났네. 이 옥상에 가서 요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응? 올라오세요 그냥. 주인의 허락을 받고 2층 집 옥상에 입성하는데요. 이곳에선 교신이 가능할까? 수평선에 초점을 맞추고 망원경으로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뭘 보이세요? 할머니 뭘 보이? 이때 해 질 때 되면은 이 무엇이 보여요. 저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봐야 돼요? 여기 서쪽이잖아 지금. 예. 할 때는 그것도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해가 이거 질물어. 예. 아니 해가 저 동춘에 쬐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질무렵에 이게 잘 나타나거든. 하지만 그저 하늘이요 구름일 뿐.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뭐게 헷갈려. 외계인 보신 적 있어요? 나는 봤지요. 외계인도 보고 숫자도 보고 그 두루마 이거 옛날 노인들 있잖아요. 예. 선비들 노인들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거보다 아주 새파랗게 젊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 여러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 우주의 이름. 우주의 이름이 발음으로 하면은 이제 어에 어음뿌에 전부 팔자로 들어가. 전부 팔자로 들어가 버려. 결국 웃음이 터지고만 어르신. 예, 그래. 예.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나올란가 싶었는데 오늘 걸렸어요. 오늘 날도 춥고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아 날이 추우면 얘네 안 와요? 아 추우면 내가 건디기 어렵지요. 춥고 덥고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인종들한테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추워서 못 견디지 지금. 아이고. 추위 앞에선 외계인 사랑도 뒷전입니다. 결국 외계 친구들과 교실을 못한 채 돌아온 집.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혼자 드세요? 20년도 넘었지? 20년도. 너 온 지가? 근데 이제 하루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에이, 힘이 든다.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끙끙거려. 그럼 놈이 알아두는 거야 그거? 지가 몸을 지탱하고 살고 떠들게 살려면 지 몸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야. UFO를 만나고 외계 친구들과 교신하며 기다리고 그리워할 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오간 걸까요? 어두운 얼굴을 하더니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더니 풀을 베기 시작하는데요. 잡초는 왜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다 메시지가 와서 알지. 그거 참네.
우주선 놓으면 지저분해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고 추접잖아. 어디가 어딘지 뭐 헷갈리잖아. 자풀이 많으면은 그렇잖아요. 지저분해서 취해주는 거지. 외계인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한다는 할머니. 그날 오후 먼 곳에 사는 채널러들이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왔구만. 네, 전주에서. 전주? 네. 아, 그래요. 네. 전주가 뭐하나 우리서 받아만. 그동안의 연구와 외계의 메시지가 온전히 담긴 비석을 보여주며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는 할머니.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지기라도 하는 걸까요? 그 자체만 보고 있어도 뜻을 모르고 숫자의 뜻을 몰라도 예, 그 영향을 받네요. 뭔가 탁 오는 게 있어요. 예, 오는 게 있네요. 그게 뭐 수의 원리, 하문의 원리로 뭐 먹물이 안 들어가도 이게 탁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심오한 깊은 뜻은 몰라도 의도만은 와닿는다는 것.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저분이 우주의 힘을 안고 있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힘을 본인이 받아서 이렇게 내보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자신이 그 힘이 있어야만 되거든. 그 힘이란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에겐 삶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를 쓰는 할머니. 이 또한 외계 존재의 지시라는데요. 가르쳐 주는 대로 쓰죠. 그게 믿고 안 믿고는 각자가 자유지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인정을 하고 믿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 나도 우주로 갈 것도 아니요. 그냥 지구에 이렇게 껍죽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지.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불행을 낳는다는 할머니. 그녀는 자신을 맴도는 빛이 UFO요, 외계인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일까? 할머니가 촬영한 영상들을 통해 할머니가 보아온 빛이 정말 UFO의 흔적인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에 나서 봤습니다. 만약에 자체 발광하는 물체라고 본다면은 주변의 빛 번짐이라든지 밝기 농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는 그렇지가 않고 빛도 강원도 굉장히 작고 또 주변에 디테일도 보이고 빛 번짐도 없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체 발광하는 물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뿜는 UFO는 아니랍니다. 오, 이제 실로 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이런 화면을 좀 밝게 해서 피사체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산등성이에 있는 나무의 디테일들이 식별이 돼요. 그리고 이제 광원의 형태에 있어서도 어떤 라이트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의 피사체들에 대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식별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비추는 빛일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할머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을 전했는데요. 오늘 갔다 온 거 어땠어요? 좀 어때요? 그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네 나는.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 섭섭 안 해. 전혀 안 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는 그래서 늘 준비하는 마음, 찍는 마음, 찾는 마음, 누가 알아주지도 안 하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도 하는 그 내 나름대로 내 사상에 뜻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할머니에게 외계 친구들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늘 혼자인 시간, 세상 소식을 나눌 가족도 없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자가 또 얘기 다 해주지. 저 브라운관이 얘기 다 해주지. 세상 돌아가는 누가 와서 내한테 해주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지. 젊은 시절 이혼을 하고 장성한 자식들을 품에서 떠나보낸 후 고즈넉한 산속 생활을 선택한 할머니.
뇌출혈 수술했자고이니까. 아 뇌출혈 수술이요? 뇌출혈 수술하죠. 수술해오니까. 어쩌다 그러신 거예요? 뭘 어쩌다 지질로 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119 전화를 해갖고 앰뷸런스가 와서 데려가서 나는 그 의식이 없었거든. 데려가가지고 막 근데 대갈통을 뜯어놨으니까 수술이지. 뇌출혈로 쓰러져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산속 생활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할머니. 이상한 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도 않은 외계의 친구들에겐 늘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또 외계의 존재들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런데 채이고 버림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내가 저 왼수들을 다 뒤질 때까지 나는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하리라 그렇게 했거든. 믿음과 사랑을 주면 배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람들. 할머니에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아픔이고 슬픔일 뿐이었다는데요. 혼자만의 섬에 갇혀 지쳐갈 무렵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외계 존재였다고 합니다. 나는 뭐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 아 그냥 싫어서 안쪽에 해서.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네. 어울려가 죽어이 바꿔이 하면은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립된 삶을 선택한 할머니에게 정체불명의 친구들은 유일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더 맹목적이었을지 모를 믿음. 그 단단한 마음의 벽을 깨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한 10년 만에 왔어요. 지도가 변하면서 언제 여기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할머니.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데요. 진심을 다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머지않아 할머니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